인기가 없는 보수, 인기 없는 우파, 그럼에도 정답일 수 있는 게요. 역대 정권,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경제를 하는 곳에서는요, 좌파, 우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서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기에 지금 비치는 화면이 그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약 100배의 차이라고 한 게 실감이 되십니까? 흔히들 우파 정부는 기업의 그 활동을 촉진해 가지고요. 기업 프렌들리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돈을 버는 정부다. 그래, 국부를 창출하는 정부다. 뭐 이런 일반론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이 좌파 정부는요, 기조가 좀 다른데요. 이곳은 노동을 더 우선시합니다. 기업과 약간 불화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자연히 국부 창출은 힘들어지고요. 경제 규모가 사실 이렇게 기대만큼 성장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점은 두 진영 간의 그 노선에서 어떤 차이가 이제 있기 때문인데요. 우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안의 곳간을 키워야지만이 물이 넘쳐가지고 두루두루 이제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그런 어떤 기본 사상을 갖고 있고요. 이 좌파 정부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국부, 어떤 부의 어떤 그 규모를 쪼개어 가지고요, 골고루 나눠 보겠다는 어떤 그런 게 더 강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상 노동의 유연성을 일단 인정하지 않는 좌파 정부로서는요, 기업과 친할래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당면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기업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 그런 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업 자신의 쌀을 깎으면서도 정부의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고요. 오히려 기업들로부터 정부가 많은 어떤 조건을 걸게 됩니다. 좀 기업 활동하는데 불편한 조건도 걸리게 되고, 이런저런 주문 사항도 사실 더 많아요. 그리고 뜯어가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요. 근데 우파 정부는 그 반대입니다. 이런 점들을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좌우 간의 어떤 그런 뚜렷한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차기 이제 대선 선거가 지금 2달여 앞으로 지금 바짝 다가왔는데요. 좌우 중에 어느 한쪽을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삼지대권에서도 유력한 후보가 생기면요, 그쪽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이제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이 지금 양대 후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보수를 대표할 수밖에 없는 이제 위치에 섰는데요. 윤석열 씨가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진영에 대한 어떤 일치도, 합치도는 평가하기 곤란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서 있는 토양이 우파, 보수, 자유, 시장 경제 이런 진영의 지금 대표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일광적으로 윤석열이 좋았어, 내가 국민의힘을 좋아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상대 진영이 다시 집권하는 것만큼은 맞겠다, 이런 요인이 더 강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경제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이제 발생시키게 됩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기업들은 몸을 움츠리게 돼요. 고용 확장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좌파 정부들은 정부 주도의 이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게 다들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개념의 일자리가 무수히 생겨나고요. 아니면은 철밥통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의 숫자만 늘리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진정한 일자리가 절대 아니죠.
그런 거는 일자리 계산에 넣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통계 수치에는 꼬박꼬박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자리 숫자가 실질적으로 뭐 얼마나 늘었다 뭐 이렇게 뻥을 치고 이러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죠. 근데 우파 정부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이런 걸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건 바로 기업과의 여러 가지 연관성 관계가 아주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동의 유연성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요. 그런 쪽의 기조를 꾸준히 밟아옵니다. 다소간의 저항은 있더라도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도 제시하면서 정치적 어떤 배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도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안정적으로 기업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촉진하고 그리고 기업의 확장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발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점들이 우리 이제 언론 자체가 좌파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좌파 우파 간에 이제 그런 명확한 장단점을 잘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홍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요.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점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안보의 뭐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제의 문제, 기업 활동의 문제, 일자리 창출의 문제 이런 게 사실 얼마나 지난한 어떤 요소로 작용합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요. 이런 점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정부의 재정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게요. 이게 참 정건드적인 어떤 방식이고, 현대 시장주의, 자본주의하고는 맞지 않은데요. 이런 거를 계속 이제 고집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만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자면은 개개인, 일반 사회인들도, 샐러리맨들도 월급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그 비율이 더 커집니다. 그런 것도 일단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거대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연금 문제인데요. 연금에 대한 그 활용, 그리고 연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처방도 좌우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우파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돈 씀씀이가 그래 크지 않죠. 알뜰하게 쓰는 편이고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너무 안 쓰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는 돈을 벌지는 못해도 쓰는 것만큼은 정말 잘하거든요. 주전공이 그겁니다. 남이 벌어놓은 돈, 남이 채워둔 곳간을 털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돈잔치 하는 건데요. 그런 거를 잠깐 하는 거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나라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 중에서도요. 한때 잘 나갔던 나라 중에 이제 폭망한 어떤 몇몇 나라들이 있죠.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인데요. 대부분 좌파 정부의 소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 큰 선거를 앞두고 어느 진영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사람을 보고도 뭐 투표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 진영이 걸어오고 있는 길,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길, 그 길을 봐야 됩니다. 당면한 공약 자체만 뭐 또 이렇게 참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공약보다도 저는 그 노선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누가 어느 세력이 우리 국가의 진로와 국민의 안전보장, 행복 이런 쪽에 더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턴이 이제 우파 보수 이쪽 정권을 안정 세력 뭐 이렇게 기존에 이제 뭐 기성 질서 세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좌파 정부가 좀 들어서면서요. 몇 번 들어서면서 기존 질서가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질서 회복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잘 판단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누리 PD였습니다.